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 넘게 상승하며 LG 에너지솔루션을 꺾고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장 초반에는 114만 4천 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LG 에너지솔루션은 같은 시각 1% 넘게 내려 거래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대왕고래, 동해 심해 가스정 개발 사업의 첫 탐사 시추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자 관련 종목들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전거래일 대비 13% 넘게 내려 거래 중이며 동양철관, GS글로벌 등도 하락 중입니다. 종목들의 약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동해 심해 가스정 개발 사업의 첫 탐사 시추 결과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HI가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에 힘입어 10년 만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든 부문에서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BHI는 매출액 또는 순이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BHI의 이번 실적 호조는 지난해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동 등 해외 시장에서 잇따라 수주한 발전 설비의 매출 인식이 본격 확대된 영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무벡스가 강세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현대무벡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93% 증가했고 매출액은 27%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규 수주도 신기록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현대무벡스는 전일 대비 5% 넘게 상승해 거래 중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고수들의 성공 투자 노하우가 담긴 주식 성공백서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사흘 만에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45%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2,52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지금 740선 지나가며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요,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일제히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승하며 LG 엔솔을 제치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섹터 보시면요, 유리기판 섹터 정말 강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대왕고래 하락불 강하게 켜주면서 대비되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장 속에서 성공백서에 담긴 비법들 만나봐야겠죠? 방송 말미에는 계절을 풍성하게 해줄 히든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를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강한 매집비가 이 주특기이신 분입니다. 바로 전석 전문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쉬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쉬어가는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 쉬어가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분석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은 지금 이제 순환매가 너무 이제 빨리 돌아가가지고 아마 투자자분들이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의료, AI, 소프트웨어, 뭐 방산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쑥 들어가고 대신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이제 온디바이스 AI 혹은 전력 반도체 이런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재빠르게 이게 테마에 따라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어떤 큰 흐름을 보고 움직일 것인가
두 개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의 선택은 좀 큰 흐름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큰 흐름 중에서 하나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될 것은 바로 금리에 대한 모습인데요. 자, 잠깐 환율하고 이제 금리는 이제 뗄 수가 없죠. 잠깐 이제 우리나라 환율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환율 차트인데요. 자, 환율이 하향 안정화됐다가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게 된 것이 1월 30일 날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환율이 좀 급등을 했죠. 자, 환율이 이제 급등하고 나서 이제 또 동시에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444. 그러니까 지금 현재 4.444입니다. 근데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약 4.8이었는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어 있죠. 그러면은 환율이 안정화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었을 적에 수혜를 받을 그런 업종이 무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약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제가 이제 날짜를 한번 봤어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습니다. 날짜가 이제 1월 31일, 그러니까 딥시크 쇼크가 이제 생기고 나서 우리나라의 그 업종별 투자 순매수를 봤는데 화면에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약 바이오 업종에 많이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삼양식품이 대장주라서 이제 삼양식품에서 이제 쏠리는 거고요. 이제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은 이제 파는 게 보이죠. 그다음에 운송 장비 부분은 이제 매도 일관입니다. 코스닥 쪽도 한번 좀 바라보겠는데요. 코스닥 쪽 보시면은 같은 기간 내에 1월 31일서부터 해서 2월 7일까지 제약 바이오 업종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하향 안정화됐었을 적에 제약 바이오 업종에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제약 바이오 업종에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일단은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줄어들기 때문에 차입금 운전도가 낮아져서 회사의 이제 재무 상태가 건전하게 들어가고 또 그 이자 비용을 적게 내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연구개발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입니다. 보통 또 이제 그렇죠. 이제 생물보호법 이슈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는 바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예, 트럼프 정책 수혜를 간접적으로 있기도 하고 CDMO 쪽으로도 시장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요즘 외국인들의 그 매매 패턴을 보면은 좀 뭔가 확인을 하려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10월 달까지 잘 갔다가 11월 달에 빠진 것 뭐냐면 트럼프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고 또 약간 인하를 한다는 그런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잘 가던 종목이 이제 먼저 빠져서 11월 달에 이제 빠졌는데 이후에 다시 이제 복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금리는 이제 인하 쪽이 맞죠. 이제 금리를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굉장히 원하죠. 이제 금리는 인하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했었을 적에 수혜주 쪽은 제약 바이오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장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꼭 필히 관심으로 갖고 계시다가 또 이제 눌림목 부분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지금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올라오는 거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되겠고 그다음에 조선주들도 지금 삼성중공업 잠깐 볼까요? 삼성중공업 보시면은 지금 약세입니다. 삼성중공업 약세인데 그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다고 해서 바닥에서부터 너무 올라갔는데 지금 저기가 꼭지 아니야? 13,860원의 꼭지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조정받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일단 큰 흐름으로는 조선, 방사, 에너지는 이거는 꾸준히 갖고 가야 되고 이제 AI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다시 리스크를 회복하고 올라가는 거는 제약바이오 업종인데 저의 탑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이 종목 실적도 지금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며칠 조정하다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고 한 며칠 정도 지켜보셨다가 또 이제 거래량 실리는 모습 보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이 테마가 바뀌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그만큼 전문가님과 이 큰 흐름을 잡아서 그려가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더 확실한 분석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우리 시장은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 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테마와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네. 시장 흐름 보시면 약간 팍 튀어오른 종목이 있다기보다는 좀 예. 기본기가 탄탄한 섹터와 이 종목들이 예.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오늘 좀 좋은 흐름 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어떤 키워드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가지고 온 그 섹터는 이제 두 개의 섹터가 같이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원전 인프라 확대에 대한 그런 섹터가 있는 현대건설을 갖고 왔는데요. 일단 주제는 이제 우크라 재건 테마로 이제 현대건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젤렌스키가 이제 평화를 위해서라면 한번 푸틴과 한번 얘기해볼 용의가 있다라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러한 종용은 아마 트럼프가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면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트럼프는 자기 재임 기간에 딱 두 개를 원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를 높여놨다. 주가를 띄우고 경제 성장을 좋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노벨 평화상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뒤에서 지금 젤렌스키하고 푸틴을 이제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혀놓고 이제 종전을 끌어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만약에 정말로 이게 종전이 됐다라고 하면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제 우린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일단 도로라든가 이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좀 복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살 수 있게끔 에너지 부분입니다. 이런 수성 부분, 에너지 부분, 주택 부분이 각각 수성 부분은 약 103조 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부분은 약 116조 원, 그리고 에너지 부분은 약 60조 원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딘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면 현대건설이라는 거죠. 현대건설은 잘 아시죠? 우리 주택 부분에서는 아마 도급 순위 아마 2위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뭐 짓는 거는 뭐 현대건설의 노하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전에 관련해서도 지금 뭐 현대건설은 미국 회사와 협업을 해서 지금 미국 내 원전 혹은 불가리아라든가 여러 나라의 그 동유럽 여러 나라에 지금 원전 관련해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현대건설이 하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항만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시설, 도로랑 교량 혹은 주택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원전 시설까지 모두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2029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다가 S320기를 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가 이제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와 봤고요. 한번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시고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일봉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일봉인데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어제 오늘이 이제 전형적인 눌림목 구간입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우 사용하고 있고 3일선이 이제 거래량 실리면서 이제 반등하는 이제 저가 민사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이 지금의 너무 올라가서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분석할 때는 가격의 좀 위치를 좀 봐야 되는데 월봉 보고 좀 가격의 위치를 봅니다. 지금 월봉 보면은 현재 지금 현대건설의 위치는 대바닥이죠. 그러니까 2016년, 그다음에 2020년, 그리고 2025년 현재 지금 3종 바닥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건설은 작년에 그 부실들을 다 떨어내고 지금은 이제 호재만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재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주가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호재들만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아니면 SMR 이런 원전 쪽, 소형 원전 쪽에도 좀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건설은.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종목은 지금 너무 올라서 막 정신이 어지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현대건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대표적인 키워드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종전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이었는데요. 종목은 노하우가 많은 종목, 바로 현대건설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저희 방송 초창기부터 누누이 짚어주신 섹터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전선인데요. 오늘 네.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말 하나 곰곰이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오로지 그 생각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가의 에너지를 자국 내 제조업에다가 제공을 하고 경쟁력을 만들고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오직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 예? 플러스 그 다음에 저가 에너지 공급. 이런 이제 정책들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바로 이제 에너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력 선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선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는 건데요. 일단은 뭐 계속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뭐냐면 이제 북미, 유럽의 노후화된 그런 전력 선비들을 지금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타게이트 또 700조 사업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은 지금 또 전력 설비주 전선주들이 또 이제 슈퍼사이클, 지금도 슈퍼사이클인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슈퍼사이클을 맞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일진전기의 그 실적 부분을 보면은 매출액이 약 2조 4천억 원입니다.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80억 원, 그다음에 수주잔고도 약 2조 2천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죠. 2023년 대비죠. 그러면은 지나간 거니까 그거 빼고 이제 2025년을 보면은 2025년은 1조 6,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조 4천억에다 2천억이 더 플러스가 된 거죠. 전년 대비 15% 증가된 수치고요. 영업이익도 놀랐습니다. 영업이익 780억에서 약 1,260억 정도로 뛰어오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올해도 성장이 담보가 되었고 예측이 되었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구리에 대한 그런 재고 자산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구리에 대한 재고 자산도 자산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좋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호재가 많습니다. 여러모로 뭐 호재가 많기 때문에 좀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게 좀 퍼가 좀 낮아요. 지금 퍼가 지금 15.6배 정도 됩니다. 2025년 예상. 근데 현재 지금 평균사들이 한 21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평가됐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한번 일진전기 일진전기 좀 매집비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매집비는 꼭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진전기 매집비는 지금 12월 5일서부터 시작해서 2월 6일까지 약 트리플 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도한 사람들은 약 한 19만 주밖에 안 되는데, 매수한 사람이 180만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매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전체 창고, 특정 창고에서도 골고루 일진전기를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차트인데요. 자, 일진전기는 52주 신고가죠. 그 전에도 제가 한번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좋은 매수 자리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놓고 보면은 이게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이게 못 사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23년도서부터 5천 원 했던 종목이 지금 33,000원에 갔는데 이 종목 꼭지가 아니야? 초보 투자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종목은 그런 주가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성장이 언제까지 연속이 되어지느냐, 그게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나 보면 어떤 퍼나 PBR 그런 개념을 써서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성장이 어디까지 지속이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일진전기 성장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매수 가격보다 보유 기간을 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좀 빠지면 매수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일진전기는 굉장히 좀 아주 좀 매수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지금 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손절 라인을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손절 라인 여기 요 밑에 35,000원 정도 고점 손절 라인을 하시고 좀 진입을 하셔도, 그리고 뭐 손절 라인 내려오면 또 추가로 매수를 하셔도 올라갈 만한 종목이 일진전기입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는 슈퍼사이클에 도달한, 그리고 올해도 강한 성장이 예상되는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문가님과 계속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전선 테마였습니다. 올해 역시 전망 좋고요. 그 안에서도 지난 히든 종목이기도 하고 또 매집비가 트리플 A인 일진전기 짚어주셨습니다. 좋은 매수 타이밍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은 실적 보여주며 시총도 예. 3위 자리에 갔는데요. 예. 근데 이 테마 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 또 예.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은 종목 그렇죠. 뭐가 있을까 좀 고민되더라고요. 예. 어떤 종목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탑피오로 생각하는 종목은 이제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SK바이오팜 이제 이따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11월 달까지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흐름이 좋았다가 11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정말 트럼프가 되는 거야 설마 하다가 정말 트럼프가 되는 분위기로 되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은 좀 제약 바이오 업종에게는 좀 부정적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FDA 규제를 완화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빨리빨리 좀 승인을 하고 시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트럼프의 정책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세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에서 보면은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뭐랄까 진짜 이거를 뭐 관세를 10% 20% 높이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거래 협상으로서의 관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점 줄어드는 한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제약바이오 업종들에게 또 유리한 환경으로 돌아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국제금리가 4.8에서 지금 현재 4.4까지 내려왔잖아요. 이제 금리가 인하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지금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는 그런 배경이기도 하고요.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이제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좀 차트를 보면서 SK바이오팜 이제 매집비도 또 설명을 드리면은요. 247%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해당 종목을 매도한 사람들은 약 19만 주가 되는데 신규로 매수한 메이저들은 약 48만 주, 그러니까 200%가 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SK바이오팜의 매도보다는 매수가 월등히 많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 이렇게 보시면은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를 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월 달서부터 이제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죠. 자, 설마 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바람에 저렇게 됐다가 지금 이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악재 해소하고 나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왜냐면은 이제 SK 바이오팜이 이제 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SK 바이오팜의 그 포트폴리오는 그 미국에서 이제 세노바메이트라고 해서 뇌혈전 치료제가 있죠. 상품명은 엑스코플인데요. 이게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핫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거의 SK 바이오팜의 그 수출의 한 8, 90%는 이 세노바메이트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런 성장성으로 인해서 지금 SK 바이오팜의 그 어떤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숫자로 증명한 거죠. SK 바이오팜은 아니 트럼프 리스크가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를 보인 것 같고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의 그 매출을 제가 한번 조사해봤는데 2024년에는 매출이 약 5,3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약 832억 원인데 2025년에는 이 세노바메이트로 인해서 매출이 약 7,38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1,857억 원까지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FDA 판매 허가를 받고 지금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의 그런 그 성장성은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 꾸준하게 지금 이제 증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추신경계 치료제를 또 2025년에 또 이제 판매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세노바메이트를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다시 세컨드 프로덕트를 만드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2025년에 실적으로 좀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주식이고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 플러스 실적에 대해서 좀 뭔가 하나 좀 잡고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SK바이오팜이 저는 제일 좋은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 중으로 갖고 온 거는 이제 SK바이오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회복 중인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는요, 트럼프 리스크도 극복할 수 있는 SK 바이오팜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방송 말미에는 더 확실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이 히든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전문가님의 주도주 매일매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전석 전문가님과 끝까지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 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종목을 골라봤다면 이제는 실전 매매를 해봐야겠죠? 보다 자세하게 전문가님의 기법 강의를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어제 전문가님의 매뉴얼 한 가지 배워봤습니다. 네네. 뽑아오신 종목들 보면 항상 이 노하우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좀 신뢰감이 가는데 네네. 어제 예고해주신 대로 오늘 2탄 더 기대됩니다. 예. 오늘 어떤 기법일까요? 어제는 제가 준비한 것은 3, 20, 60 이동평균선 매뉴얼 첫 번째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잠깐 이거를 파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저도 이제 주식 초보 때 이제 일목균형표 혹은 뭐 엘리어트 파동을 많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잠깐 좀 한계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일목균형표라든가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대에 쓰는 게 좀 합리적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일목균형표는 일본 사람, 그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은 미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세 개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데 100년도 더 된 거를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포커싱을 한 건 뭐냐면은 그냥 백투더 베이지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매매 타이밍을 캔들하고 이제 거래량하고 이제 매수 타이밍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 추세가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 이제 판단하는 방법은 3일선, 21선, 61선인데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 패턴이 한 3-4개가 있는데 일단은 어저께 거서부터 한번 좀 복습을 좀 하도록 해볼게요.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건 탄력적인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면은 3, 20, 60 다시 1 매뉴얼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추세는 완성되었지만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싶다면 3, 20, 60 다시 2 매뉴얼입니다. 자, 어저께 이제 1번 매뉴얼은 거죠. 이격도 21선하고 61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3일선 이격도가 작용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3일선 이격도가 벌어지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조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격도는 뭐냐면 현재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거리죠. 그러니까 뭐 농담인데 지금 이제 화면에 비치는 제 모습이랑 이제 중간에 광고 나오는 모습이랑 굉장히 다르죠. 그걸 이제 이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시 이 매뉴얼입니다. 30, 20, 62 다시 매뉴얼인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21선하고 61선하고 이제 골든 크로스는 났어요. 골든 크로스는 났는데 제가 3일선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거든요. 자, 3일선이 이 21선하고 61선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일선의 이동평균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22 이동평균선을 내려오는 걸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는 걸 방지하는 거죠. 다시 21선을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21선이 위로 올라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3일선의 쌍바닥입니다. 그래서 21선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선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지 않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작은 파동, 3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21선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쭉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1선이 미리 이렇게 딱 방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가 주는 정보를 말로 표현하면요. 저 6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업황이 괜찮은 거예요. 업황이 괜찮은 겁니다. 근데 21선은 수평이야. 세력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 그런데 저가 매수에는 31선 쌍마다 저가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3대 조건이 21선이 우상이 되어서 세력이 있는 걸 확인하고 61선도 올라가면서 업황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31선 쌍바닥으로 저가 매수가 있는 걸 확인하는 건데 이거는 100점 만점에 90점으로 본다면은 요거는 100점 만점에 한 66점 정도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자, 왜 66점이에요? 61선 우상이 한 30점 잡는 거고요. 31선 쌍바닥도 30점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한 21선이 수평인 것 한 빵점 주기는 그렇고 한 6점 정도, 그래서 한 66점의 차트가 바로 이 3, 20, 60 다시 이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제 해당 종목이 이제 전개가 되면은 다시 패턴 1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각형으로 이제 연한 갈색으로 이제 표시한 부분이 이제 32060 다시 1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면 1 매뉴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바라볼 때 이게 확률적인 게임이냐 아니면 매뉴얼이냐라고 봤었을 적에는 매뉴얼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흔히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가지고 한 3번 했는데는 엄청 수익이 났는데 100만 원 가지고 나서 갑자기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전에 10만 원 갖고 수익이 났던 그 경험 확률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절치 보시면서 또한 20만 원으로 한 5번 했는데 또 이거 진짜 대박이야. 나 이거 다 죽었어. 해갖고 또 했는데 200만 원 갖고 했는데 또 실패했다. 그러면 진짜 확률에 대해서는 도저히 못하고 이제 매수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매뉴얼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이번 매뉴얼은 보였지만 실패를 했어. 다음 매뉴얼에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이제 한번 다시 매뉴얼도 있고 이 매뉴얼도 있는데 한번 방금 배우신 다시 이 매뉴얼은 어디냐면은 이제 이런 자리가 이 매뉴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 자리죠? 6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점수를 준다면 30점을 주겠습니다. 30점을 주고 21선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빵점을 주겠습니다. 근데 31선 저가면서 이렇게 있죠. 그죠? 요거 30점. 그래서 지금 매수 타이밍은 이제 21선 돌파는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요런 게 이제 3060 이제 매뉴얼이고요. 3060-2 매뉴얼이 1 매뉴얼로 전개되는 건 언제냐면은 21선 우상향, 61선 우상향, 그다음에 31선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은 다 이런 패턴으로 올라가요, 여러분들. 예, 크게 이제 이런 패턴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엘리엇 파동을 안 보셔도 되죠, 모르셔도 되죠.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은. 그리고 뭐 일목균형표 모르셔도 되고. 그러니까 잠깐 이제 여담인데 제가 일목균형표를 공부하다가 포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목균형표에 보조지표가 5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경우의 수로 계산해 보니까 243개를 공부했어요. 응? 주가가 올라간다, 수평에다 내려간다라고 했었을 적에 3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보조지표가 5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243개가 있는데 저는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AI 의료 AI 관련주로 갖고 온 건데요. 자, 여러분 이제 2060 매뉴얼 혹시 보이시나요? 그리고 1도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61선이 올라가고 있죠. 업황이 괜찮은 거예요. 의료 AI 업황이 괜찮다고 차트가 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세력은 없는데 자 3일선 원바닥, 투바닥이 들어서면서 이때가 이제 매수 타임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가시나요?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어제 오늘 또 매수 타이밍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루닛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매수 타이밍을 주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떤 게 파동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제 신뢰도가 높은 것은 뭐냐면 밑에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 이제 거래량 게 함께 보시면 이런 파동은 더 신뢰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업황이에요. 업황이 괜찮은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업황이 막 사양 산업인데 예를 들어서 뭐 2010년도에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저는 내비게이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사양 산업인데 그걸로 기술 분석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업황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은 그 교집합적인 그런 종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루닛은 그런 종목이라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던 거고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이 이제 옛날 차트인데 유한양 옛날 차트에 보시면 다 보이죠.
다시 2 매뉴얼도 보이고 다시 1 매뉴얼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매뉴얼이 어딘가요, 여러분들? 다시 매뉴얼. 자, 61선이 올라가고 있고 21선이 내려오고 있지만 3일선이 원바닥, 투바닥 그러면서 올라가는 3일선 쌍바닥 자리.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된다는 거죠. 이후에 한번 딱 올라가고 나서 다시 1 매뉴얼 자리가 여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2고 여기가 1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퀴즈인데 또 하나 이제 1 매뉴얼가 있는데 또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1. 다시 1 매뉴얼이 뒤에 보면은 이런 자리가 매뉴얼이 되는 거죠. 이런 자리가 이제 다시 1 매뉴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만약에 여기를 제가 A라고 했으면은 A를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요 뒤에 더 많은 거래량이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인 종목을 원하고 싶으신다면은 저는 이런 거래량이 실리면서 2060 파동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이제 거래량 같이 좀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요번에 이제 이건 응용입니다. 자, 응용인데 이제 하이브라는 종목이죠. 이제 하이브도 이제 실은 제가 요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제 BTS가 이제 제대로 하잖아요. 6월 달서부터 이제 신곡이 나온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보시면은 패턴 2가 보이죠? 자, 6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21선 내려오지만은 이 3일선 여기 원바닥, 투바닥 이 파동이 작은 파동이 21선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선 쌍바닥이 없다면 21선 이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21선이 여기를 뚫고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내려왔을 건데 21선이 3일선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내려오는 21선을 방어를 하면서 21선이 여기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되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보조 지표를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차트를 점수화 해가지고 지금 61선의 점수, 21선의 점수, 그다음에 3일선의 점수를 매기셔가지고 해당 종목에 지금 한 100점 만점에 한 차트 쪽으로 봤을 때 90점 이상 정도 된다.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가 오케이 나면은 확률적으로 더 높은 걸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자리가 이제 패턴 1이 되는 거고, 이런 자리가 이제 패턴 1이 되는 거고요. 이런 자리가 패턴 1이 되는 거고, 이런 자리가 패턴 1이 되는 거고, 있던 자리도 이제 패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볼까요, 한번 마지막으로? 자, 현대로템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현대로템도 실적이 지금 좋아가지고 또 이제 유망한 종목이기도 한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보시면은 이거는 약간 좀 응용입니다. 응용이 어디 응용이냐면, 자, 6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21선이 이렇게 여기 내려오고 있는데 3일선이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그려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차트가 주는 정보,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친 정보는 점수를 매기면은 61선 30점, 그다음에 21선은 빵점이야. 근데 3일선이 저가면서 올라갔죠. 또 30점. 그러면은 100점 만점에 한 60점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준비했으니까 이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제 효성중공업입니다. 저 이제 전력 설비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전력 설비주들의 이제 패턴도 아마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갈 거예요. 1 혹은 2 매뉴얼로 갈 겁니다. 1 매뉴얼에 해당하는 자리, 자 이런 자리가 1 매뉴얼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런 자리가 1 매뉴얼에 해당됩니다. 이런 자리가 1 매뉴얼에 해당하게 되고, 여기가 2 매뉴얼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면 61선이 올라가고 3일선이 쌍바닥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21선 내려왔으니까 여기 60점. 이 당시는 몇 점? 90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효성중공업도 이제 좀 좀 추적해서 나가다 보면은 1 혹은 2 매뉴얼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적인 것보다는 이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냥 매뉴얼 쪽으로 한번 좀 포커싱을 하고 이제 또 공부하실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매집봉이라든가 뭐 호가창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제가 그거는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추세는 완성됐지만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3, 20, 60 이동평균선 매뉴얼 2탄 만나봤습니다. 해외의 그 어떤 기법보다도 더 쉽고 확실한 전문가님만의 전매 특허 기법인데요. 항상 강조하시는 기본에 충실한 기법이었습니다. 이동평균선 잘 주목하셔서 매매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더 꼼꼼한 노하우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이어지는 주식 성공 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쉬어가는 우리 시장이지만요. 그 안에서도 바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쏙쏙 뽑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식창에 빨간불 가득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내내 계속 상승하다가 오늘 좀 시장이 쉬어가고 있고 내일은 또 예. 주말이니까 예. 힘 빠지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다음 주를 희망차게 기다릴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갖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실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옆에서 이제 그 반응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집중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우리 네. 아나운서님이.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실 건데 일단 차트부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 히든 종목이라서 제가 종목은 공개가 힘들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온 종목인데, 자,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현재 차트입니다. 현재 차트인데 이거는 3, 20, 60 매뉴얼 1일까요? 2에 해당할까요? 시청자분들도 같이 맞춰보시면 예, 좋을 것 맞춰보시면 같은데 됩니다. 제가 지금 본 바로는 1일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나 봐요. 열심히 네. 집중했습니다. 네. 3, 20, 60 다시 1 매뉴얼이고요. 예, 지금 차트가 주는 정보서부터 제가 그냥 역으로 갈게요. 이게 차트가 주는 정보를 이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61선이 이제 우상향이죠. 61선이 우상향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61선이 우상향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업황이 좋다 나쁘다?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업황이. 21선이 가파르게 우상향이죠.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세력이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매집비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타이밍에 좀 접근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3일선이 지금 여기 위에서 이제 3일선 안착하는 모습만 보이면은 바로 이제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뭐 지금 매수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추적했다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매수 타이밍이 나왔네요. 예. 에코프로 그게 해당 종목은 이제 좀 성장성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집비서부터 좀 보여드릴까요? 이제 지금 제가 구한 곳은 이제 12월 달 여기서부터 제가 매집비를 구했습니다. 이게 12월 초반에 종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여기서부터 제가 매집비를 구하기 시작했는데 매집비를 보시면은요. AAA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AAA가 뭐냐면은 이제 트리플 A인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매집비 등급입니다. 첫 번째 A는 보통 제가 300% 이상 나오면은 그 A 등급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량 대비 매수가 3배 이상 될 때는 저는 그 종목에 대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해당 기간 동안 12월 10일서부터 2월 6일까지 해당 종목을 보유한 마켓 리더들의 그런 매도량은 약 8만 4천 주인데 그 기간에 신규로 매수한 사람들이 약 79만 주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매집비가 매도 대비 매수의 매집비가 900%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A는 뭐냐면은 전 창구를 통해서 모든 증권사들이 해당 종목을 매집을 하고 있느냐 보는 지표인데 A, B, C 세 가지가 있습니다. A 등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 증권사, 국내 국외 증권사 한 4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다 사고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A는 뭐냐면은 특정 창구에서 매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매집을 안 하고 있느냐를 보는 지표인데요. 그것도 A, B, C 중에 A가 가장 높은 겁니다. 그래서 특정 창구에서는 메릴린치와 상상인 증권이 지금 현재 해당 종목을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선주입니다. 전력 전선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고부가 가치의 어떤 케이블을 지금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의 전략으로 해당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또 추가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신흥국에서도 지금 이제 많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전력이 필요한데 해당 종목은 지금 베트남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전선과 크로스셀링 전략을 통해서 유럽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초고압 케이블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시 그럼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자, 해당 종목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3일선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고요. 좀 시간이 남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약간 흘러내리는 거죠. 흘러내리는 거. 흘러내렸었을 적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자, 다시 이제 3일선이 이렇게 저가 매수 이렇게 쌍바닥일 때 이때 이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일 때. 그래서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일선을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은 좀 61선 부근에까지 왔을 때 3일선 쌍바닥을 보느냐 그걸 좀 보시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출연한 지 많은 시간은 흐르지 않았는데 항상 이제 포커싱을 갖고 오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트럼프 정책에 수혜를 입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해당 기업은 트럼프 정책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가 계속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잖아요. 추가적인 정책이 나왔던 게 뭐냐면 스타게이트라는 추가적인 정책이 나왔는데 이런 스타게이트의 그 추가적인 정책에도 충분히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제 슈퍼사이클입니다.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해당 업종이 이제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을 슈퍼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온 전력 선주 같은 것들 보면은 종목들이 지금 다 똑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기서 갖고 왔던 종목도 좀 비슷한 종목이긴 한데 효성중공업도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가 이제 관통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다? 트럼프 2.0 정책의 수혜주.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아마 저는 그 하나오션이 아마 제2의 바이든 정부의 에코 프로비엠이라든가 에코프로처럼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오션도 똑같이 바이든 정책, 그다음에 슈퍼사이클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한 종목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방산도 녹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고, 향후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이런 종목들, 오늘 갖고 온 일진전기도 슈퍼사이클과 그다음에 트럼프 정책에 충분히 이제 녹아드는 그런 종목이고, 해당 종목도 지금 충분히 그런 슈퍼사이클과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이제 녹아 있는 종목인데, 이제 들어오시면은 그래요. 야, 이렇게 너무 고가인데 이거 지금 매수해도 돼? 뭐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단언컨대 아마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가 오히려 바닥이었구나, 그때 샀을 거야 하는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많은 후회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슈퍼사이클 안에 있고 또 하나 구조적인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종목은 정책 수혜주, 슈퍼사이클, 구조 성장 3박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왔고, 앞으로도 이제 서울경제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소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3, 20, 60, 이 매뉴얼 1탄과도 부합하는 종목이고요. 정책 사이클, 슈퍼 사이클 등 이 3박자도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트리플 A의 매집비를 보여주는 종목이었는데요. 그만큼 전문가님의 기법과 매집비가 얼마나 확실한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보물 같은 종목 꼭 하단 참고하셔서 끝까지 종목과 구체적인 전략까지 담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현대건설, 일진전기, SK바이오팜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요. 3, 20, 60 매뉴얼 2탄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최근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주식 성공 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전석 전문가님과는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